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개발자 엔지니어 IT인으로서 바라본 비트코인, 블록체인, NFT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느낌이 뭐냐면, 이제는 더, 피해갈 수 없다라는 느낌이고,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올 초에 몇 번 준비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대한 그 견해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어떤 것이냐라는 실체부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좀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뭐 사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테지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좀 젊으신 분들은 이미 비트코인의 세계에 푹 빠져 계시죠. 아닌 분도 굉장히 많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바라본이라는 게 좀 포커스인 것 같아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그냥 관점에서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특히 이제 기술적인 상세한 부분은 뭐 모를 수 있고, 그냥 지금 이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정도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많은 분들의 관점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었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지금 뭐 비트코인을 나왔고, 최근은 아니지만 어 제가 뭐 알기로는 뭐 최근이었으니 NFT를 나왔고,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있었기에 비트코인이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비트코인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잠깐 언급을 해보면, 코인이니까 화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비트니까 가상. 그럼 가상화폐라는 것으로 명시를 했고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의 속성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마치 제가 과거에 들었던 골드가 생각이 나요. 골드.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아니 한 3년, 5년 전부터의 상황을 러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골드 러쉬. 그게 왜 비슷하냐면, 자, 화폐가 가기 전에 저는 골드하고 먼저 비유가 됐는데, 화폐로 인정하냐 못하냐의 얘기가 한참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비트코인으로 많은 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어,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비트코인 말고 사실 한국에서는 전 클레이튼이라고 카카오의 자회사가 만든 비트코인이 꽤 유명하다고 보는데, 클레이라고 해서 거래가 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곳에서 거래가 됩니다. NFT 얘기할 때, 이제 게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클레이튼으로 이제 거래되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여기부터 얘기를 하면 골드러시라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골드러시가 왜 비슷하냐고 느꼈냐면, 어, 골드라는 거는 생각해보면 광물이잖아요. 어떻게 그냥 막말하면 돌이죠. 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이것의 가치를 부여하기 전까지는 그냥 one of them. 그러니까 그냥 kind of stone이잖아요. 광물. 그런데 인류가 여기에 가치를 부여한 것이 지금의 금이 된 거잖아요. 금. 반짝반짝 했으니까 처음에 어떤 광부가, 이건 제 생각인데, 광부가 되게 신기하고 반짝이니까 이것의 가치, 이걸 좀 뭐 누군가 교환을 하려고 했을 것 같고, 그게 어 뭐 미 서부에서 많이 발견이 된다라고 시작해서 막 금을 캐러 간 거잖아요. 자, 근데 최초에는 누군가, 이 반짝이고 신기하니까 누군가 사줬겠죠. 근데 그게 정말 체제, 금융이라는 체제 속으로 들어간 거는 결국 은행이라는 매개체에서 이 금을, 뭐, 그 미국 시대였으니까 달러로 어떤 비율에 의해서 교환해주기 시작했을 때부터 법이나 체제 안으로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금이 지금의 금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 돌이었다가. 자, 비트코인도 어, 돌은 아니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시기에서 누군가가 인정하는 가치를 인정해주기 시작한 뭐 피자 두 판 얘기 뭐 들어보셨겠죠. 어느 순간에 피자 사장이 코인을 받고 피자를 배달해줬다는 그게 2만 코인이었나요?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인데 그때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지금 환산해보면 상상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해서 점차 인정을 해서 뭐, 뭐 지금의 많은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시기로 온 뭐 좀 어두운 시장에서는 뭐 총기류나 마약류를 코인으로 뭐 디웹 이런 데서는 어 비트코인만 받는다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자, 속성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골드러시의 상황이 좀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왜 엄청나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탈중앙화라는 대표적인 어떤 산출물인 것 같아요. 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은행이든 무엇이든 발행처가 있고 그 발행처에서 발행한 만큼이 돌죠. 이렇게 뭔가로 돈도 그렇죠. 돈도 돌고 돌죠. 잘 안 들어와서 문제죠. 자,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통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러한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는 되게 만든 거죠.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인 거죠. 자, 여기서 보셨겠지만 돌고 도는 상황을 자, 기존의 정부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이런 규제에 의해서 돈은 철저히 관리되어졌고 발행되어졌는데 그러하기에 비트코인은 발행이라는 것을 채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채굴과 또 골드가 비슷한 거예요. 자, 광산에서 채굴을 했을 거잖아요. 자, 이 채굴처럼 이걸 채굴을 한다는 거예요. 그 채굴의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 원리는 어렵지만 어쨌든 채굴이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자, 채굴이 돼요. 생성도 아니고 채굴이 돼요. 자, 골드 러시에서의 상황과 또 비슷한 거. 자, 이 광물은 지구상에 있는 광물은 유한 자원입니다. 유한 자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다른 코인은 모르겠어요. 근데 비트코인도 유한 자원이에요. 2100만 개. 자, 그렇기에 골드가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금의 가격 변동인데요. 지금 뭐 변동성을 말하는 거는 제가 한 가지 표가 더 있고 이것은 우상향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금의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로에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제로라는 그냥 돌덩어리에서 시작이 돼서 100년여의 역사, 100년이 좀 안 됐나요? 100년쯤 됐나요? 100년 만에 이 정도까지 오른 거예요. 금의 가치가. 이건 뭐 단위는 온수고.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인류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인류가 금을 받아들이고 금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시작하고 조금씩 거래되고 가치가 점점점 상승을 했다. 자, 그게 왜일까? 금이 필요한 곳들은 암암리에 있잖아요. 자, 금이 필요한 것, 대표적인 게 귀금속이겠지만, 귀금속 외에도 많은 곳에서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자, 반도체도 그렇고, 뭐 일부들이, 자, 많이 들어갑니다. 자, 금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하락 시기도 있었죠. 근데, 어찌됐든, 유한한 자원이 계속 필요로 하니까 금이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금속도 필요라고 그냥 치고 필요로 하니까 가치는 계속 상승이 되는 거죠. 유한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트코인도 유한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든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 유한하다고 만든 것과 블록체인 기술이,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불어서 송수신, 이 기술들이 합쳐져서 지금의 비트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 블록체인 대표적인 게 이제 체인으로 개인들, 이 거래 주체 간의 모든 거래가 다자 간의 공개, 그러니까 공유가 된다라는 개념이고,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은행도 그렇고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송수신한 거, 그리고 이게 뭐 계정계, 정보계에서 뭐 이렇게 송신, 수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은행 하나에서. 자,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이 은행에서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주지 않는 이상은 이 데이터는 여기만 쌓이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투명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게 투명하지 않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공개되진 않은 거죠. 자, 블록체인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더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하기 때문에 이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 하에, 필요라는 조건 하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계속 필요해야 돼요. 인류에게. 근데 이미 필요한 곳이 생겼어요. 그 암흑가에서 총기류, 마약류, 이게 엄청난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테슬라의 자동차도 뭐 비트코인으로 뭐 산다고 했다가 판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뭐 하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점점점 사용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용처가 많아지는 걸로 인해서, 필요한 곳으로 인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우상향 가능성을 보는 거죠. 물론 우상향이라고 해서 지금 무조건 사두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아까 금도 보셨죠? 엄청난 하락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이런 변동성을 못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속성 중에 하나를, 저는 주식과도 좀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면 지금 뭐 비트코인은 조금 방식을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코인들이 그 뒤로 나온 것들은 가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발행을 하죠. 자, 발행을 하고 이제 거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왔다 갔다 하죠. 자, 주식을 약간 생각해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종이를, 사실 돈도 종이죠. 돈은 이제 약속된 종이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종이로 거래가 됐던 게 지금 디지털화 된 거고, 자, 종이, 유가증권, 뭐 증권이죠. 주식이, 증권. 자, 그 회사가 갖는 가치를 같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주예요. 그 회사에. 그러면 그 주주들이 일정 그 배분의, 그러니까 어떤 잉여금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배당이라고 하죠. 배당. 자, 배당을 받는 게 주식의 뭐 큰 매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러나 주식을 뭐 배당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 비율적으로 많은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이 가장 크죠. 주식의 특징이. 자, 왜 변동성이 가장 크고 여기에 큰 매력을 있냐면,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 요즘 30%니까 30%까지 올랐다가 뭐 다음날 물론 빠지기도 하고, 내가 산 건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죠. 자,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사하죠, 또. 자, 이것은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이고요. 뭐 2007년도니까 꽤 오래 전이지만 그냥 변동성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것이 주식이죠. 자, 주식은 어떤 가치가 있냐면 그 회사의 잠재된 가치 플러스 현재 가치, 그리고 뭐 잠재된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도 하는데, 뭐 미래 가치 포함해서 그 가격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서 가격이 계속 형성되어 가죠. 근데 이런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도 그 가치가 떨어지기도 해요. 그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 식으로 계속 주식은 등락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 엄청난 폭락을 했다가 엄청나게 올라서 지금 3천원이 다 했네요. 자,
두 배 올라 있네요. 자, 점점 우상향한다라고 인정됩니다. 주식도. 그러면서도 이렇게 변동성이 커요. 비트코인 더 크죠. 비트코인이 큰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발행되어진 것들은 크죠. 자, 그러면 변동성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주식이 화폐냐라고 하면 화폐 아니죠. 근데 주식은 가치가 있고 거래가 되어지냐라고 하면 맞죠. 자, 비트코인 가치가 있고 거래가 되어지냐? 가치는 이제 인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가 있냐 없냐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그냥 이미 그것을 거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일단 얘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떤 재화들과 교환이 되고 있어요. 코인은 화폐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화폐. 저는 코인보다는 이제 클레이가 아까 조금 더 와닿는다고 했는데, 클레이가 뭐 어떤 그 지금 NFT 거래에서는 많이 쓰여져요. 클레이가 우리나라에서. 자, 클레이로 지불을 합니다. 뭐 20클레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10클레이, 뭐 100클레이. 자, 아는 분도 그 작품을 샀더라고요. NFT 작품. 자, NFT 작품을 할 때 클레이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폐라는 거로 인정이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것들은 클레이로만 거래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클레이가 정말 완연한 화폐로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 또 낳은 두 번째 자식 같은 NFT 뭐 진짜 약자도 헷갈리는 NFT. 자, non fungible 토큰. 이게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예술 작품에서 많이 쓰이고 게임의 아이템에서 많이 쓰인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를 디지털로 만든 거예요, 디지털. 자, 그 디지털의 가치는 있나요? 아, 이게 참 어려웠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꽤 걸렸어요. 자, 비트코인 받아들이는 게 한 2, 3년 걸린 것 같고, 블록체인은 사실상, 아무래도 아니, 근데 이것도 내부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고. 자, NFT 받아들이는데 몇 달 걸린 것 같은데. 자, 디지털 사진이 가치가 있냐라고 하면은 그냥 그 카피하면 되잖아요. 이미지 복사하나 캡처하면 되잖아요. 그래놓고 자기 바탕화면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넌 펀저블 토큰이 나오면서 이게 가치가 생겼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 또 하나 비유되고 대체되는 게 리니지에 제가 예전부터 들었던 뭐그 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무기 거래되는 거. 이런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뭐 몇백만 원? 몇백만 원이 뭐예요? 몇천만 원이 거래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 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무기가 그렇게 거래되는 거는 조금 이해돼요. 왜냐면 무기가 세지잖아요. 자기를 강하게 해주잖아요. 이건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이미. 자, 그러면 이 디지털 이미지가 가치가 있나? 자, 그러면 디지털 이미지 전에 뭐 있었냐면, 그냥 오프라인 이미지. 그냥 우리가 실물 이미지. 이미지라는 표현을 하면 좀 안 와닿고, 작품. 이미 오래전부터 큰 금액에 오갔죠. 경매도 되고, 물품 사기도 하고, 이런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에 의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치라는 거로 바로 되죠. 자, 무기 세지니까 가치가 있죠. 넌 펀저블 토큰 뭐가 가치가 있나? 그랬는데 이게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한 점 또는 10점, 100점 이런 식으로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마치 미술 작품처럼 서로 거래가 되는 거죠. 유한하게. 단순히 디지털 캡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 디지털이기 때문에 캡처가 되지 않냐 했는데 또 캡처가 안 되게 약간 또 움직여요. 많은 그 NFT가 움직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지만 뭐 인정을 받고 있죠.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미술 작품 하나가 우리에게 또는 저에게 가치가 있냐?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러나 누구에게는 몇백만 원의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그냥 시장이 열린 거죠. 저는 상관없는 시장이 열린 거죠. NFT도 누구에게는 전혀 죽을 때까지 상관없는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오늘 되게 장황했는데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려는 거는 이런 걸 쭉 설명하고 관점을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좀 길어졌죠. 이미 시장은 받아들였어요. 자,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재와 어떤 특정 물건과 교환이 되고요. 화폐로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시세 차익으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그 인류가 저는 이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러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인정하는 단계예요. 인정. 자, 블록체인이 이제 근간이 된다고 했는데, 자,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을 때요.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뭐 했을 거야? 뭐에다 쓸 거야? 비트코인 외에 뭐 했을 거야? 라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입니다. 정말 저는 21세기가 만든 최고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블록체인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고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작품이 나온 거죠. NFT.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이미 인정이 됐고, 그러나 인정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이러한 뭐 변동성이라든가 약간 이게 코인이냐, 뭐 법 제한 안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러한 부침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국가 간에도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자, NFT 이미 거래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이제는 작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인정 NFT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 또 있어요. 아까 그런 예술 작품도 있지만 이제 게임이 있는데, 비트코인으로도 뭐 거래가 됐던 게 있었지만 NFT가 이제 작품이 된 게 게임 내 아바타, 게임 내 캐릭터를 이제 뽑고 거래를 해요. 뽑고 거래를 해요. 그리고 무기 같은 거, 아주 좋은 무기들을 NFT로 만들어서 거래를 해요. 자, 아까 예술작품 거래하듯이 거래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임들에서는 클레이를 줘요. 클레이. 이게 대표적으로 요새 스토어에 1등을 하고 있는 무한돌파 삼국지, 무돌이라는 코인을 줘요. 그러면 이게, 저희 수합이 됩니다. 클레이로. 자, 무돌. 자, 매일매일 하면은 뭐 얼마씩 쌓인다고 해요. 자, NFT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그들만의가 리그가 되든, 우리의 리그가 되든, 아니면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장이든, 이런 갈림이 나뉘는 거지, 이 존재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 단계로, 간 것 같고, 이미 많은 데에서, 예를 들면 카카오 서비스라든가 이런 곳이랑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는 이제 클레이튼이란 만든 회사의 자회사를 두고 이런 클레이를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이제 서비스를 만들면서 앱을 만들면서 이런 코인을 같이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활성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코인을 준다라고 하면 이제 참여라는 것에서 많이 생기죠. 참여를 하면 코인을 주고, 그 코인으로 어떤 서비스 특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앱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역으로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코인을 발행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 그대로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큰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 주식 그 시장에 상장하는 것보단 코인 거래소에 등록하는 게 상대적으로는 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얘기고요. 뭐 개발자, 엔지니어, IT인이라고 했지만 그냥 저 개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비트코인도 이제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도 NFT도 이제 좀 따라가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 근데 세상은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도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NFT가 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 거죠. 비트코인 이해했고 블록체인 이해했는데 NFT 이해해야 되고, 다음 뭐 요새 그 게임 하면서 돈 버는 플레이 투 언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들이 나오고, 뭐 갈라 토큰은 뭐 갈라 뭐죠? 그 노드를 하나 사면 매달 몇백만 원씩 벌 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다 가치의 시장이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살자가 아니라, 정말 많은 가치를, 다양한 가치를, 어, 생각하고 또는 바라보고 안고 사는. 근데 누구는 비트코인 거래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거래소를 만들고, 누구는 이런 뭐,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도입을 시키고, 뭐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굉장히 많은 가치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구는 앱을 만들고, 누구는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던 이유는 유튜버에게, 그런 재화라는 거를 배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게임을 열심히 하면 돈을 준다? 분명히 이 생태계가 정말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실은 시장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는 블록체인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고, NFT를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또는 뭐 알트코인을 거래하는 것들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의 부분은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는 거를 선택하고 맞는 방식으로 써야 된다. 뭐 NFT 작품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NFT 아이템을 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게임을 해가지고 그 클레이튼을 버는, 이게 왜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상황이냐면, 내가 정말 게임을 좋아해서 재밌어 해서 그 게임을 원래 하고 있었어요. 원래 매일 한두 시간씩 했는데, 마침 그 게임이 클레이튼을 도입을 하고 그 게임의 아이템을 팔면 클레이를 준대요. 그러면 너무 땡큐인 상황이 된 거죠. 너무 좋아요. 하지만 내가 게임에 취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지도 않는데, 특히 이번에 뭐 나온 삼국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전 잠깐 해봤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면서 돈을 번다? 그게 얼마나 많이 벌까요? 요즘 뭐 미르4인가요? 거기서 뭐 또 그 이런 코인으로 엮어서 대박이 났죠. 그 광산 채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일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동 사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동 사냥이 있죠. 근데 뭐 옆에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정말 쌀벌한 세상이더라고요. 자, 광물을 캐고 있는 옆에 사람이 죽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 스트레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스트레스, 그리고 그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녹이는 거예요. 녹여서 돈으로 받는 건데, 제가 잠깐 내용을 보니까 한 일주일 했는데 몇천 원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거기에 투자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내가 마침 미르포를 하고 있었어. 그 매니아야. 내가 그냥 미르포를 너무 좋아해. 매일 5시간씩 하고 있었어. 그 사람에게는 너무 길이 열리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다양한 가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가오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누구는 막 그 갈라 노드를 사가지고 2개를 샀는데 한 달에 900만 원씩 번다.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취업 준비나 뭐 IT 공부를 때려치고 바로 이제 갈라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코인 거래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코인 거래로 성공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랑 맞냐? 내가 해보고 뭐 뜨거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 나 이건 도저히 아니네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고 내가 갈 길을 찾는 것이 맞다. 이런 다변화와 다가치의 시대에서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 길을 그냥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캄 다운,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제가 코인이나 이런 쪽이나 이런 그런 어, 어떤 주변 환경들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냥 이러한 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와 플러스 해가지고, 자기가 바라보는 이제 세상,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런 코인,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져야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바라보고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다. 뭐, 라는 생각입니다. 그 20대 분들이, 아니 뭐,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하루 종일
거래하고 뭐 그래서 정말 성공하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에 시간을 써야 되듯이 이 트레이딩도 정신과 영혼과 그 육체를 갈아 넣어야 하잖아요. 자, 잠도 안 자고 이제 갈아 넣는데 그게 이제 엄청난 수익으로 되면 상관이 없고 어느 정도 수익을 돼도 상관없는데 그게 나에게 마이너스를 줬거나 나에게 스트레스만 줬다면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갈 방향에 대한 생각,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말하고 싶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막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변하고요. 정말 이런 세상이라는 게 정말 정말 감당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그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부분. 돈을 찍어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화해야 될까 아직도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실 것 같고 뭐 의견 주셔도 좋고 뭐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기술을 명확하게 설명한 거라기보다는 지금 IT잖아요, 이거. IT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또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또 재밌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